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성장세 끝났나 우버 기대 밑돈 총 예약 손실 확대 주가 8% 급락.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1분기 총 예약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버 주가는 현지 시간 8일 급락했습니다. 우버는 이날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총 예약액이 37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늘어난 수치지만 회사 측이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중국 화웨이 수출 면허 취소에 인텔 2분기 매출 예상치 하회.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현지 시간 8일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이날 증권 신고서에서 어제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DNA, RNA 구조 상호작용 그린다. 구글 AI 알파 폴드 3 공개. 구글의 AI 기업인 딥마인드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 폴드 최신 버전을 현지 시간 7일 공개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알파 폴드 3는 기존 모델이 제공하던 인체 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큰 증시 촉매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방향성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했습니다. 인텔과 퀄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단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미국 상무부가 챗 GPT 같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중국에 좀 접근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인텔 역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 좋은 아침 지금 보내시고 계신가요?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한 줄로 좀 평가하면은 H현대마린 솔루션즈 상장이 거래대금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AI나 반도체 쪽으로 뭔가 강세가 뚜렷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좀 골고루 오르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골고루 상승 시장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차라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골고루 올라줘야 조금 그동안 우리가 물렸던 계좌가 좀 회복이 되고 이제 AI 쪽으로 갈아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는 우리가 체감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느껴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AI 관련된 주에 탑승을 못했다면 뭔가 괴리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뭐 금융주, 뭐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 피해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이슈로 좀 올라줬고요. 그다음에 해운주도 올라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종목들이 좀 올라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물렸던 섹터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계좌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신다면 우리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종목들 지금 현재 매일매일 수익률 좋잖아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제자 승부주도 살짝 기대가 되는데 한번 수익률 현황 볼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의 미코가 기대했었습니다.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5% 수익률 거뒀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0.5% 하지만 손실 아니고요. 일단 0.5% 수익 거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해당 종목 수익률이요. 일주일 아니고요. 한 달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내가 계좌가 회복돼서 조금 자금이 생겼다면은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요. 자, 유채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또 수소 전지 관련된 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핵심이 또 미코고요. AS 부탁드리면서 장기 모멘텀까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 이제 미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부분에 이제 미코 파워가 미코 파워. 네, 발전, 그러니까 건물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ESS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이건 그 전에도 뭐 김성규 전문가님과 저도 같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력 인프라가 계속 이슈를 받으면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ESS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하고 이제 한산 엔지니어링 이 두 개 기업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네, 저는 미코가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저께 좀 반응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물 상단을 이제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꾸준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따가 살짝 이제 요 AS 끝나면은 다뤄볼 내용인데 어쨌든 요즘에 AI 전력 관계로 지금 이쪽 계통이 조금 뜨겁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따가 좀 상세하게 또 점검해 드릴 테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하루에도 수익률을 잘 내실 때도 있지만 또 2, 3일 지났을 때 저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그럴까요? 네, 이것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이 자리, 자, 26,000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두 번 잡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픈 엣지.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물량을 흡수했죠.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당겨 올리면서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오히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좀 강하게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자리를 지켰을 때는 보통 한 여기에 이 자리 대략 오늘 같은 경우 대략 한 29,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은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만약에라도 오늘의 승부주를 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참고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뭔가 특이사항이 생기면 AS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말미에 오늘의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일단 방송 시작에 전에 또 조금 이제 핫 이슈를 좀 살펴봐야겠죠. 어저께 미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지금 또 AI 쪽에서도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을 투자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EV 화근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의 전설이죠. 드래켄 밀러 씨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런 말을 하셨어요. AI가 현재는 과대평가됐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그 비중을 축소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좀 심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기대하셨던 이제 팹리스 업체 ARM이 실적이 지금 미국 어닝 시즌이나 뭐 유럽이나 1분기 실적을 좋게 내도 올해 가이던스가 기대감에 못 미치면 오히려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또한 올해 이제 초전력 기술이 핵심이다 해가지고 이 해당 기업 ARM이 한 50% 이상 급등했던 회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1분기 매출이 좋게 나왔는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떨어져서 어떤 걱정을 합니까? 또 야, 이거 아까 월가의 전설 드래켄 밀러도 과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해당 기업도 기대를 했는데 올해 매출이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적네? 그러면은 AI 쪽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반기가 되면 이런 지금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현 대표님이 네. 보셨을 때 그렇게 조금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조금 과대하다고 보시나요? 이 반응이? 저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각자 주식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분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저는 계속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어닝 시즌에서 확인된 것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구글이든 뭐 소프트든 아마존, 뭐 메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H100 칩을 사기 위해서 추가로 더 주문을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8조였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매수를 사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매출이 엄청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제 발생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인데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주가에는 뭐 절반 정도밖에 반영된 것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항상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AI 투자가 거품이고 또 이들 기업이 거품이면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돼요. 뭐 데이터 센터가 뭐고 이런 거에 기대감으로 전력 인프라 다 올라왔는데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주가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유창현 대표님과 동의합니다. 어쨌든 AI 관련된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산업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가가 과열인 거지 AI가 전체적인 산업이 우리가 과대망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드래컨 밀러 분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장기로 볼 때는 낙관론이 맞다. 그래서 4, 5년 뒤에는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쪽으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애매하게 또 반도체 산업 쪽에서 좀 애매한 뉴스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한테는 요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상무부가 갑자기 이제 화웨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를 발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AI 관련된 기술력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그거 아시죠? 인텔하고 퀄컴한테 이제 라이센스를 아예 칩을 주지 마라. 이거를 오늘 발표하면서 인텔이 이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미국 쪽 인텔 퀄컴뿐만 아니라 그럼 미국의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선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보고 있는 게 공정에 대한 것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뭐 7나노까지 갔다 그다음 5나노 공정을 가느니 마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럼 일단 해외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인텔 INTC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최고점 51달러대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죠. 3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어디냐면은 이전에 있던 그 횡보대 여기 라인 여기에서 여기 이 자리에 그 상부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30달러대가 원래는 이제 그 횡보하는 라인에서의 여기 바닥권 여기 그 천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는 악재를 그만큼 더 내놓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퀄컴, 큐컴 같은 경우는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동안에 올라갔다가 이제 전고점에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회사를 잘 봐야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CPU 관련이고 그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원래 저거 뭐죠? 와이파이에 관련돼 있는 모뎀 관련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칩으로만 해가지고서 일단 갔던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들이 이렇게 두르게 맞았을 때, 그럼 여기에서 두르게 맞았을 때, 그럼 무엇을 막느냐? 온 디바이스 AI보다는 데이터 센터형 AI를 더 막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고 가신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조정은 약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애매하고 기분 나쁜 뉴스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해당 방송에서 우리 증시 8에서는 계속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방송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차인 대표님한테 조금 압축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어제자 시장을 보면요, 이제 이 AI 관련된 생태계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 부류를 있잖아요. 돈을 쓰는 자와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자. 돈을 버는 쪽은 하드웨어가 될 거고요. 네. 이제 돈을 쓰는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될 건데 어제장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주식들이 상한가 행렬을 이으면서 강세를 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차인 대표님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향후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길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일부 이슈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쪽에서 이제 소규모 언어 모델 쪽으로 조금 약간 일부 변화가 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반응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여기에 탑재가 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면 소프트웨어 쪽은 최근에 보면은 개별 종목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주들도 예전에는 바이오가 동시에 다 움직였다라면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개별 어떤 호재가 있을 때 그런 기업들만 움직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소프트웨어는 더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어떤 그 뭐 소라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을 때 모든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였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듯이 계속 압축해 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CEO 분께서 참 이 테슬라가요, 참 어저께만 해도요 또 심각한 뉴스 하나, 또 립 서비스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뉴스가 났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에 가서는 이제 로봇 택시라고 불리는 것을 제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로이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에 관련된 좀 자극적인 기사를 내면서 테슬라는 조정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김정인 전문가님, 이 테슬라가요,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만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가지고 이슈를 만들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주랑 AI 반도체 쪽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지금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와 미국 쪽에서의 이 안 좋은 뉴스를 봤을 때 이 자율주행 투자 방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예. 김성현 전문가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볼 때 자율주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현재 머스크가 하고 있는 방식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도조라 부르는 그 이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커버를 해주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X로 지금 전 지구에 띄워놓은 그 수천 개의 적외도 위성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성을 가지고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적외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걸 커버한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에서는 오히려 좀 더 테슬라 향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북미라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유저들한테는 더 갈 확률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여기에 비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그 구역을 일단 먼저 쪼개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안에서 충전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충전 인프라 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움직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여기에서 이제 FSD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 좀 더 발달했으니까 거기에 거를 당겨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스타링크하고 연결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여러 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기존에 있던 라이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걸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이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즉
앞으로는 AI로 인한 자율주행이 조금 더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오히려 우리가 좀 생뚱맞지만 로보틱스, 즉 로봇 관련주들도 여기에 나중에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는요, 정말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웠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자율주행도 앞으로 성장 산업이니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다음에 미국, 유럽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건히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AI 생태계 안에서 또 전력 생태계가 이슈몰이를 하는데 아까 유창현 대표님이 어제 소개해 주셨던 미코도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그 연료전지 관련된 SOFC 네. 참 어렵습니다. 이제 과학 공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생소하다 보니까 네. 당장 이제 돈이 이제 주가가 요즘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잠깐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섹터인지 아닌지 이거를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길게 본다라면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SOFC,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을 ESS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이 있고 부족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도는 시간은 저녁 시간대일 거고 부족한 시간일 때는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낮 시간대인데 남아도는 전기를 ESS로 저장을 해가지고 또 부족한 시간대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이제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건물형 발전, 자가 발전 형식으로 좀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이제 그런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자가 발전을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건물 짓기 어려우니까 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가 이 데이터 센터의 부족한 전기의 한 60%를 감당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이 SFC 관련해서는 이제 뭐가 장점이 있냐면은 한 150기가와트, 150와트 kW급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좀 나눠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 그 공장 같은 경우가 150kW급 정도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공장에 이런 SOFC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라면 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 가는 것이 또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도심에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원전 아무리 SMR이라고 해서 서울 한복판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은 해상에 가는 거고 태양광은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도심에 필요한 건물에다가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 상용화도 상당히 좀 적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특히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조 이상의 시장 규모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SOFC는 일단은 수소에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어렵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산소하고 이게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러한 부분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SOFC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이 AI 전력이 부족할 때는 천연가스가 60%를 담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력 관련된 주 일단은 전선주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주 찾기가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또 이제 아까 SOFC 또 최근에는 우라늄 관련주까지 이제 찾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러다가 꼭 지뢰를 밟거든요. 네. 그 지뢰를 안 밟게끔 우리 네. 김성규 전문가님 보셨을 때 수많은 이런 에너지원 중에서 요거만 보시면 긍정적일 것 같다를 좀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걸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하고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제 11차 우리나라 정기본 그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는데 11차 전기본에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결국은 그리드망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까지 그 전력망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전력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연결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연가스가 당장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현재 있는 현존 기술 중에서 원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공해 관련주인 그 천연가스 관련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로 가는 발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 그리고 이제 LNG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LNG가 생각보다 부식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LNG 관련돼 있는 그 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각종 그 부자재,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이제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 둘 중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더 풍력 쪽으로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나왔던 SOFC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수소 관련주인데 그러면은 이제 퓨얼셀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도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주신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게임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바닥 잡은 정유화학주 반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게임주입니다. 장기간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섹터긴 합니다만 또 반면에 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최근 반등을 좀 시작을 했는데 바닥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게임 업계는 뭐 좀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친구도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회사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게임 업체들이 힘드냐면은 신작이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효과를 못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에 있는데 작년에 대작을 담당했다가 완전 폭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게임 업체들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MMORPG 위주로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MMORPG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이런 북미 이런 데서는 MMORPG보다는 이제 턴제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또 요즘엔 또 콘솔 게임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흐름이 좀 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사실은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어제부터 어저께 컴투스라든지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제 이번 주가 거의 중요한 게임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이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것도 안 좋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라고 인식이 된다라면 또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모멘텀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부진한 실적은 주가에 아까 선 반영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카카오하고 크래프톤 실적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카카오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게임 사업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빅게임 쪽, 그러니까 뭐 골프라든지 이런 레저 이런 쪽은 조금 매출이 좀 꺾였던 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이지 실제 게임 사업 부분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걱정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뭐 오히려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래프톤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넷마블 실적 발표하고 W게임 방금 실적 발표 나왔는데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5%,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W게임 같은 기업들, W게임은 거의 이제 포커라든지 뭐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업체를 좀 보실 때는 뭐 이번 주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체 IP, 뭐 NC소프트는 뭐 리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자체 IP가 확고한 게임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확실한 게임이 있느냐, 또 이것이 파생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을 좀 선정을 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파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우리가 게임 얘기할 때 뭐 파노 얘기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묘 같은 경우가 중국 영화제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조수미 씨가 공연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개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업체들도 파노 발급받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좀 우호적인 흐름들이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게임주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가 좀 낮았던 탓인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리니지 성공 공식이 약간 MMORPG 쪽이었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BMMORPG인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MMORPG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은 좀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MMORPG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것이죠. 뭐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게임을 하긴 하는데 턴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간 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10분, 20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 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어떤 압박감이 좀 없거든요. 근데 MMORPG는 압박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력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솔 게임 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MMORPG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게임 유저로서 게임주를 투자했다가 한번 망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게임은 게임이고 역시 주식타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게임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라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 조금 걱정되는 것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섹터는 성장 섹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퇴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뭔가 창의적인 뭔가 게임을 만들어서 혁신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확률성 도박 게임으로 뭔가 변질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유저들도 이 확률형이 뭐냐면
보통 제가 제일 안 좋은 예로 보는 게 NC소프트거든요. NC소프트가 그동안 이 리니지라는 IP를 성공시키고 이 해당 게임으로 20년이 넘도록 이 확률형으로 해가지고 뽑기,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계시니까 뽑기형의 아이템을 유료, BM이라고 하죠. 유료 상품으로 내서 이게 뽑기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뽑기를 하는 액수가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 게임을 안 해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해보면요. 1,000만 원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 거의 한 30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뽑기를 하다가.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요. 저 같은 월급쟁이 직장인분들은 아예 진입도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확률형 뽑기 시스템에 지쳐버린 우리 유저분들이 떠나서 우리 게임 산업이 지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이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계속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턴제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한 게임으로 좀 변화가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때 논란이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해도 최상의 아이템을 뽑을 수 없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많은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착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확률형을 좀 낮추는 그 낮추는 연습 낮춘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썩 좋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좀 기업의 입장하고 또 소비자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중국이 많이 이제 가져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쟁력이 많이 상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이것을 좀 파생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은 게임 회사들은 아니지만 일부 게임 업체들은 사실은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까 뭐 W 게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주 혹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좀 길게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NC소프트 솔직히 개인 투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NC소프트가 지금 하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조금 NC소프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지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NC소프트? 근데 저는 주식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역배열에 있거나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해서 주가가 급등해서 과거의 주가를 회귀하기는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NC소프트 최고가가 2021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104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이면 거의 뭐 50% 이상, 뭐 7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기서 다시 100만 원 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만약 게임주를 갖고 계시다라면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어쨌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이쪽 트렌드에 자신이 없다라면 아예 섹터를 옮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게임주들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잡은 정유화학주 반등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게임주랑 마찬가지로 정유화학주들도 이제 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좀 모아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정유화학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의 영역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고 오랫동안 장기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시세 차익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선 조금씩 모아가는 적립형으로 그렇게 보셨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바닥을 완전히 잡고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점철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던 자리가 이제 조금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나왔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유하고 그다음에 화학 종목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만큼 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정유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SOL 우선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자리 7만 원대로 완전히 다지고 며칠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서 옆으로 해가지고 며칠째 계속해가지고서는 자리를 다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이 자리는 상당히 탄탄한 그 지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 상당히 테마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3대 종목이 있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흥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잠깐 이런 식으로 뛰어오른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재미있는 것이 이 종목들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실적을 받쳐주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이거는 주가하고 관계없이 실적 자체는 상당히 탄탄히 받쳐주는 종목이고요. 한국석유 역시 마찬가지 이런 모습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대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3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유화 종목입니다. 유화. 그래서 대한유화나 극동유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단은 먼저 극동유화부터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라인을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3,800원에서 4,1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크긴 합니다만 여기도 역시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횡보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다. 즉 124,400원에서부터 169,000원대까지 해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서 그동안에 많은 그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어찌됐든 기본적인 수요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석유 유화 제품, 그 다음에 정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봐야 되는 거, 또 이제 이게 정말 웃기는 건데 SK이노베이션 지금은 우리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하고 화학에서 이거를 도리어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만만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 여기서 한 번 정도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일단 좀 더 여기 124,900원이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여기 이 자리 정도에서 자 그러면 여기 96,800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더 이제는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한번 바닥을 잡고 약간은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유화학이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수소조차도 이제는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이런 그 다른 그 석유 화합물을 만드는 가운데 부생 수소가 나오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수소로 간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서 오히려 정유화학주 그 다음에 순수한 화학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화학주들 이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경제 지표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선정해주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넷마블,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솔케미칼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승부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워낙 어려워서 네. 넷마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인데
일단 넷마블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뭐 부진한 실적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11월 달에 올라오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노이즈는 전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대작이 동시에 출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출격한 게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죠. 그 145억 뷰인가요? 그 웹툰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예약이 1,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 예약을 했었고 어저께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사전 예약하고 아직 깔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어저께 출시한 다음에 78개국에서 웹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흥행 성과가 좀 이어진다라면, 그러니까 고정 팬이 확보가 된다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레이븐 2라든지 아스탈 연대기 등 대형 작품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면 좀 저는 좀 보수로 봐야 되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68,000원 아주 높진 않습니다. 직전 고점대 지난 2월달 고점대가 67,000원, 68,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68,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한 5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가상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조정 시 오늘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작인 나혼랩과 또 아스탈 연대기가 올해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 57,000원 선을 이탈하는지 기억하셨다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어떤 전략 좀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한솔케미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합 테마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돼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화학물질,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들어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있고 순수한 화학으로 해가지고선 그야말로 종합화학 회사로서 상당히 큰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도 계속 그 소재 납품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HBM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고 상당히 완만하게 그래도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실리콘 응급제를 일단 만든다. 즉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이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흑연이나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출력을 빠르게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이슈로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CNT 즉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도 앞으로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움직이기 좋은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는 얘가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조금 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185,000원에서 197,400원 사이 이 자리에서 일단은 약간 횡보하는 모습 보였다가 최근 한 달 정도 이 자리에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금까지 HBM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19만 6천원 자리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시초가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23만 원대까지 저는 일단 목표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기 23만 원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 18만 5천 원이 손절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은 대략 한 16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걸 봤을 때는 여기 18만 5천 원대에서 한번 정도 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자리 즉 19만 7,400원을 돌파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인데 정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 기억하시면서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바닥 찍은 게임주 옥석 가리기 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바닥 잡은 정유 화학주 반등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 넷마블 그리고 한솔케미칼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넷마블과 한솔케미칼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